아, 아, 아. 자, 안녕하세요. 자, 일단 우리 오늘 첫날인데 전체 어떤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 제일 먼저 우리 과목이 크게 두 개 있죠. 1차 과목과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? 2차. 자, 1차 과목이 두 개죠. 뭐뭐 있습니까? 민법하고 그다음에 개론. 나머지 2차 과목 쭉 있을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두 개에서 평균 몇 점요?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죠. 과락이 몇 점이죠? 없이 평균 60 맞으면 합격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 다음에 2차는 마찬가지일 거예요. 자, 일단 그런데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 각각의 과목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은 공부에 대한 방법이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에요, 이게.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는 거의 다 각각의 과목들만 공부하는 방식을 쭉 설명할 거예요.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목들마다 분명히 공부하는 방식 다 틀리거든요. 그래서 그 방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개론 과목이죠. 자, 일단 개론 과목은 중요한 거는 우리 거기 과목에 있는 책을 보시면서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앞에 목차가 있을 거예요. 자, 일단 목차를 쭉 보니까 한 몇 장이죠? 4장, 5장, 한 10장 넘어가야겠네. 차례. 자, 15페이지. 맨 앞에. 자, 우리 책은 크게 이게 파트가 거의 3개 파트 있거든요. 자, 제일 먼저 15페이지 보니까 1편, 총론, 2편 가볼까요? 뒷장 넘어가서. 자, 16페이지 2편 강론이 있다고 죠. 그 다음에 저기 있는 3편, 18페이지 감정평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죠.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하면 이 말입니다. 1편이 총론이고 얘가 매년 거의 정해져 있어요. 매년 3개 정도 시험 내게 돼 있다고. 낼 때. 자, 2편이 강론 나이즈죠. 이 강론이 최소 30개에서 31개예요. 그 다음에 3편이 뭐 있는가 하면은 감정평가. 평가 보통 이게 나오는 게 여기서 한 6개 내지 7개를 시험 내게 돼 있어요. 딱 전문상에서. 그러면 일단 좀 따겠는데 우리 어쨌든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? 자, 요거 가까이 과목마다 몇 점 맞출 목적입니까? 목표 점수 60점. 요건 좀 위험한데 나 같으면 요 정도 그죠? 65점에서 이렇게 하면 가장 적당할 것 같아. 가장 현명한 게. 굳이 우리 100점 맞춘다 해서 뭐 크게 어떤 뭐 이익이 되는 거 아니야? 분명히 아닐 것 같아 보니까. 그러면 이 점수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부의 방법이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요. 자, 그런데 다시 우리 그 강론을 보니까 강론이 총 몇 개 장돼 있습니까? 책 보시면서 16페이지.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부에 대한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.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할 것에 따라서 결국 합격에 대한 저기 달라지거든요. 자, 일단 몇 개 장돼 있습니까? 총 16페이지 보니까 1장 경제, 2장 시장, 3장 정책, 4장 투자, 5장 금융, 6장 개발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. 17페이지. 그러면 자, 여기서 보니까 경제 2장이 뭐요? 시장, 3장이 정책, 4장이 투자, 5장이 금융, 6장이 개발 및 뭐 관리가 있다죠. 자, 그러면 책 무슨 책 가져온 거예요? 개론책 맞습니까?
자, 보세요. 경제가 보통 우리 매년 5개에서 한 6개 나온다고요. 그럼 시장론이 보통 이게 4개에서 한 5개 나오게 돼 있어요. 정책이 보통 한 5개 정도. 요 투자가 보통 한 7개에서 우리 과거에 나왔을 때 최고 많이 나왔을 때 총 12개였어. 요 파트가. 그 다음에 금리 한 뭐 보통 5개에서 한 6개 정도. 개발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. 자, 그러면 네.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우리 이제 합격을 당락할 수 있는 이 파트가 있어요. 그게 뭔가 여기 3개 파트예요. 이해하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. 요 3개 파트라고. 나중에 하겠는데 요 개발론도 보통 4개 또는 5개 나오는데 얘는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저거 누구든지 한 이 5개 중에 3개 또는 4개 맞출 수 있습니다. 무조건. 이 개발 같은 것은.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런 건 결국은 기본 점수를 갖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는 점수라고 사실은. 근데 이 투자 같은 거 한 8개 나오면요. 그 중에 보통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분은 한 8개 중에 한 6개 정도? 거의 못한 분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게. 그러니까 다른 거는 금방 이게 똑같은 거의 점수를 맞추게 돼 있다고 사실은. 그래서 결국 합격에 당락을 잡아가는 건 요 3개, 3개. 자, 그러면 3개 합쳐볼게요. 총 몇 개 됩니까 이거? 단순히 5개, 한 8개, 6개면 보통 이게 한 20개 되는 거죠. 요 3개만 가지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럼 결국 우리 시험 칠 때 총 문항수가 40문항이죠. 그러니까 40문항 중에 여기 있는 요거 3개만 거의 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. 결국은 얘가. 그만큼 이게 합격의 어떤 당락을 잡아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내용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. 거꾸로 말하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실 때 물론 실제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얘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사실은. 다른 건 금방 따라갈 수 있다고. 들어보면 금방 이해된다고 이게 사실은. 그래서 요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. 자, 일단 그런데 공부에 대한 방식은 좀 다고요. 자, 첫 번째 우리 책에 대한 이 편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. 1, 2월 달, 2달마다 이제 한 코스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론 파트가 보니까 이 1, 2월 달, 그 다음에 3, 4월 달, 그 다음에 5월, 6월에 있다고요. 요까지는 뭐냐, 결국은 이론. 그 다음에 이제 6, 7월부터 뭡니까? 문제풀이 이렇게 한다고. 나머지 이제 9월, 10월은 보니까 또 다른 별 문제 저기 모의고사 있습니다. 어쨌든 6, 7, 그 다음에 8, 그 다음에 8, 9, 7, 8 이제 시험 칠 때까지. 어떤 좀 쭉 문제 많다고요. 자, 항상 공부하실 때 중량 이론 자체 좀 공부되어 있을 때 그만큼 나중에 문제풀이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. 그래서 1, 2월달은 결국 우리 뭘 하는 거면 기본 강의예요. 기본. 그 다음에 3, 4월이 뭐냐 심화 강의고, 그 다음에 5월, 6월 보통 이제 쓰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저는 이걸 핵심 뭐 강의 이렇게 설명합니다. 그러면 1, 2월 달은 보통 이제 우리 기본 강의는 뭔가 하면은 아마 이제 11, 12월 때는 주로 이제 기본 용어 정리했거든요. 그래서 1, 2월 때는 주로 할 게 뭔가 이겁니다. 가장 중요한 거.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쭉 공부할 거라고요. 그 다음에 요 3, 4는 뭔가 하면 결국은 조금 넓혀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. 상세하게. 그 다음에 5월, 6월은 결국은 앞으로 시험 나왔을 때 어떤 이제 응용.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푸는 방식이 있어. 그러니까 응용할 걸 좀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우리 공부할 때 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보자고요. 자, 공부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. 공부 양이. 어떤 분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런 들었어. 여러분 같은 둘 중에 어떤 방식 생각하겠습니까? 처음에는 중요한 것만 쭉 시험에 나올 것만 쭉 공부하고, 그다음 두 번째 가서 이걸 좀 상세히 쭉 풀어 설명할 거예요. 이제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? 핵심만 쭉 가서 할 거라고. 이 방식하고 조금 해서 점점 확대시켜서 굉장히 방대하게 공부할 한 방식.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? 응? 이게 훨씬 효과적이죠.
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거의 내 공부가 완성된다는 게 사실은 뭐야? 3살. 이때 쭉 내가 이에 대해서 쭉 풀어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. 그래서 마지막 압축을 시켜주죠. 실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내용만 딱 가져야 된다고. 나중 가서는.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? 문제를 풀면서 이제 실제 접목시켜 보는 거라고요. 자, 그런데 여기 다시 가볼게요. 실제 우리 공부를 했을 때 다른 거 다 해야 되지만 마지막 이제 집중해서 공부할 게 요 세 개. 근데 대부분 우리 이 개론 과목은 항상 계산 문제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. 이 계산 문제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14년도 그러니까 우리 25회 때입니다. 15년도, 16년도, 17년도, 18년도, 19년도요. 자, 이게 26회, 27회, 그다음에 28회 되겠다. 그죠? 28회, 29회. 여러분 합격점이 이제 뭐 있습니까? 30회 합격생으로 설명하겠다. 그죠? 하면 이 계산 문제가 25회 때문에 11개 나왔어. 11개. 그다음에 26회 7개. 그다음에 여기에 9개. 그다음에 10개. 우리 작년 시험 나온 게 9개 나왔다고. 과거에는 요 앞에는 보통 몇 개 나오면 한 7개 정도 시험 나거든요.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문항수 상당히 많이 늘더라 이겁니다.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계산 문제 보니까 한 9개에서 한 이렇게 10개 정도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. 문제 이 10개면요. 점수 몇 점이죠? 한 개 2.5점이니까 25점이지. 굉장히 큰 거라고요. 만약에 이걸 몽땅 다 찍는다라고 해보자고. 물론 우리 진짜 좋아서 저 언제입니까? 27년도 보니까 10개를 다 찍은 친구가 있어. 다 맞췄어. 그런 친구 있어. 진짜 얘는 원래 계산문 다 포기했거든요. 근데 떨어졌어. 왜냐? 얘가 과락 났거든. 과락이 났다고. 과락 45점이죠? 그러니까 운이 참 좋은데 운이 결국 나쁜 거 아닙니까? 그죠? 자,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럴 일은 거의 사실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적어도 9개에서 10개라면 요 중에서 뭐 한 4가 반 정도, 2분의 1 정도 맞춘다 생각하시라고. 실제 우리 계산 문제 보면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.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. 1분 오버되는 문제가 있다고요. 근데 절대 1분 이상 걸리는 문제는 내가 풀면 안 돼. 비록 알고 있다 하더라도. 왜냐면 1분 이상 간다 이 말은 벌써 뭐야? 다른 문제 한 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. 보통 문제 한 개를 1분에 풀어야 되니까. 그래서 저도 실제 수업하면요. 이 계산 문제 다 하지 않고 우리 원래 부동산에서는 계산 문제를 완벽히 아는 방식은 87개를 알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어 이거. 근데 87개 공부해서 여기 있는 10개 맞춘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.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거예요. 8개 내지 9개를 딱 할 겁니다. 요건 1번에 풀 수 있는 문제고 굉장히 쉬워. 요것만 딱 하시면 최소 뭐 있습니까? 6개 정도를 맞출 수 있어. 최소. 나머지 버리라는 거예요. 나머지는. 자, 일단 요 나머지 우리 계산 문제는 제가 있죠. 4월달 말쯤 되면 하루 날 잡아서 일요일날 날 잡아서 저기 이 특강을 할 겁니다. 계산 문제만 가지고. 그러니까 평생 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. 그러니까 그때만 딱 할 거라고. 책이 있는데 계산문 꽤 있는데 그 중에 꼭 풀 게 있어요. 반드시 풀어야 될 게 있어. 또 나올 확률이 거의 한 70% 이상 되는 게 있다고. 그것만 딱 손대고 그 이상 나는 그냥 버리라고 과감하게. 그래서 그것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문제 푸시면 내 걸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게. 하여간 계산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. 하는데 이 계산 문제 거의 대부분 다 있죠. 여기 있는 요 세 개 파트 거의 대부분 나오게 돼 있어. 80%가.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락을 잡는 게 요 세 개. 자, 일단 호령을 좀 보시면서 그럼 대충 내가 이제 공부할 게 기본적으로 가져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될 파트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빡세게 해야 될 파트 딱 세 개입니다. 근데 다행히 이 감정평가는 좀 운이 좋은 게 뭔가 하면
나중에 이제 우리 여러분 시험 끝나면요. 이제 이 문제 낸 거 중에 어떤 잘못됐다 이의 제기한 시간이 있어. 근데 유일하게 이 개론 과목은 다른 과목은 그 이의 제기 필요 없어. 얘는 이의 제기하면요. 40문항 전체가 이의 제기된다고.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동산학은 뭡니까? 개론이지. 이론. 그러니까 글자 한 개에 전부 다 이를 자꾸 제기하더라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론 과목을 출제하는 분들 가장 머리 아픈 게 뭔가 하면 이의 제기 안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이제 편한 게 뭔가 하면 요 감정 평가는요. 우리 법 조문이 있어. 요 조문에서 보통 한 3개 정도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. 이건 참 기분 좋은 거라고.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안 받는 방식이 뭐 있습니까? 예, 법 조문 내용 그냥 그대로 시험 내는 거야. 조문에 있다는데 뭐라 할 겁니까? 요런 특성인데 우리 과학보다 훨씬 좋은 게 뭔가 하면 얘는 공부가 훨씬 더 편해졌다는 거예요. 즉 우리 책 잠시 볼게요. 감정평가에 대한 법 조문이 있어요. 예, 506페이지요. 예, 그런 조문이 있거든요. 506페이지. 그다음 앞에 이제 조문이 한 몇 개 있습니다. 또 어디 보는가 하면 저 550페이지 가 보세요. 예, 맨 앞에 어떤 조문 같은 게 있죠? 그죠? 그와 같은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. 법 조문 그냥 그대로. 근데 이 조문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, 사실은. 할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. 자, 일단 하여간 결론은 이겁니다. 이러한 내용은 그냥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. 가장 기본은. 다만 중요한 여기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요 3개에 대해서. 요걸 좀 나중에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린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뭐 있습니까? 예, 중요한 것만 쭉 앞으로 시험 날 건 쭉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걸 좀 상세한 풀어보고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? 다시 압축해 공부해 보겠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.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공부에 대한 방법. 자, 하기 전에 먼저 요 말이죠. 목표 점수 몇 점? 에서 몇 점이에요? 제가 제일 강조한 이겁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굳이 우리 이 책을 다 읽어봐서 있죠. 다 봐서 완벽하게 100점 맞출 필요 있냐는 거예요.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나 같으면 이렇게 공부하겠다고. 요 점수 맞추기 해서.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 있냐는 거예요. 완벽하게. 그건 없잖아.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지. 그냥 빼버려. 아니 어쨌든 여기 있는 보세요. 40문항 중에서 26개 내지 28개 맞추면 결국은 이 점수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럼 나는 결국 뭐예요? 12개 틀려도 관계없다는 거야. 이 말은 뭔가 하면 항상 공부하실 때 조금 편안하게 공부하자는 거예요. 버릴 건 버리고 체할 건 체하시라는 거예요. 굉장히 공부하실 때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면서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? 저는 항상 공부에 어떤 생각이 그거거든요. 그러면 이 시험 자체가 어떤 절대평가지 상대평가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결국은 내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면 빼버리시는 거예요. 관계없다는 거예요. 제가 좀 이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. 문제 풀면서. 자,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부에 대한 방식이라고. 자, 첫 번째. 제일 중요한 거. 자, 기본서를 갖다가 몇 번 보자. 무조건 세 번은 보셔야 돼. 그런데 우리 지금 책의 페이지가 한 600페이지 좀 넘죠, 그죠? 그럼 이 재밌는 우리 각각의 책에 있는 단원별마다 뭐 문제가 있어. 과거 기출 문제 있거든요. 요거 싹 빼버리면 대충 이건 한 500페이지 안 된다고. 그래서 자, 공부하는 방식이에요. 첫 번째
첫 번째 공부할 때는 우리 무조건 이런 만화책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? 그죠? 같은 거야. 얘 읽을 때 안에 뭐가 있다 생각하지 말라고.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이거요. 요 세 번을 보시는데 꼭 강조할 겁니다. 강조할 거는 안에 뭘 봤다는 의미가 없어. 진짜 아무 의미 없어. 본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. 진짜.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볼 때 뭐 있습니까? 우리 만화책 보시면 그냥 책을 넘어가는데 주로 뭐 있습니까? 거기 있는 책에 있는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라고. 위주로. 그냥 쭉 넘어가. 그냥 제목 자체가 뭐냐 쭉 보고 그냥 넘어가시라고. 단 글자 다 읽어봐야 돼. 그래서 기억 모르지. 그냥 넘어가. 다시 앞에 가지 말고. 이런 분이 있어. 공부의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던데 어떤 분은 쭉 공부하다가 이해하는데 다시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. 어떤 분은 그냥 넘어가 이렇게 쭉쭉쭉. 근데 요건 가장 큰 단점이 뭔가 하면 앞에 완벽하게 끝내고 하는 뒤에 가져오죠. 아마 이거 이 책 볼 때 시험 끝날 때 거의 한 건 다 못 볼 걸. 근데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. 자 이런 게 이런 경우 있죠. 내가 만약에 어떤 이제 여기서 저기 창원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차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. 처음 가는 길이야. 그러면 약간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. 처음 초행길이니까. 근데 한 번 갔다 왔어. 갔는데 기억날 한 개도 없어. 한 번 더 가는 거야. 그 조금 이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. 조금 기억날 거란 말이에요. 한 번 더 가지. 좀 더 명확하지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가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제 목적이 이거예요. 이런 형태로 세 번씩 보면 결국은 처음 볼 때 그냥 대충 보는 거야. 그냥 그 제목 이제 쭉쭉 본다고. 굳이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목 그 안에 내용 뭐냐 기억 안 날 거예요, 분명히. 왜 처음 어제 공부하는 거니까.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요 제목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? 요것만 생각해 보시라고.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 이제 뭔가면 아주 상세히 보는 거예요. 봄과 동시에 같이 볼 게 있어요. 꼭 해야 될 게 있어요. 뭘 하는가 하면 우리 책을 잠시 볼게 이제. 자. 책 맨 앞에 보니까 여기에 목차대부 1편 총론. 그래서 3페이지 부동산 이해가 있죠. 1장. 이렇게 쭉 넘어가 보세요. 쭉 넘어가 보니까 본문. 그래서 17페이지, 18페이지 쭉 넘어갔죠. 그죠? 이렇게 쭉 넘어가 보니까 자, 57페이지. 자, 57페이지요. 1장의 대표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가 있죠. 그죠? 자, D장 넘어가 보세요. 1번이 몇 회 나왔던 문제입니까? 26회. 2번 가보니까 그죠? 여기 기출된 문제 있을 거예요. 근데 단 여기 좀 조심할 건 60페이지 가볼까요? 8번 문제. 이건 기출된 문제 아니지? 이런 건 보지 말고 무조건 철저히 기출된 문제 딱 보시라고. 기출된 문제 아닌 건요. 이 책을 낸 사람 어떤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야. 주관적 개념이라고. 그러니까 항상 기출된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라고. 무조건.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있는 다시 합니다. 그 관련된 내용을 딱 읽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문제를 딱 푸는 거예요. 풀어본다고. 풀어보면 이게 이렇게 시험 나오는구나 판단서죠. 그러면 판단서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요거까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엔 제목 위주로 쭉 읽으시면 이건 일주일 채 안 걸립니다. 그냥 슬슬 넘어갈 거니까. 책장만 그냥 넘길 거니까. 그렇게 해서 요 한 목적이 두 개 있어요. 첫 번째는 뭔가 우리 모든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실 잘 모르는 게 있지. 모르는 건 무조건 기본서 찾아가서 공부하시라고.
기본서가 가장 잘 돼 있단 말이야 사실은. 그래서 이 기본서를 보는 목적은 첫 번째 이겁니다. 우리 아마 이제 앞으로 학원도 한 3, 4월 가면 이때부터 뭐 있습니까?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 시험 칠 거라고. 다른 어떤 출판사에 나온 모의고사 있어요. 그러면 시험을 딱 쳐보면 어떤 문제 틀렸어. 잘 모르겠어.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? 거기 있는 정답하고 그다음 뭐 보죠? 그냥 해설을 그냥 보고 그냥 끝낸단 말이야 이게. 근데 이 해설이 웃기는 게 뭔가 하면 나도 문제를 꽤 많이 내지만 우리 문제 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해설 다는 거 제일 싫어해. 말을 길게 쓸 수 있고 짧게 쓸 수 있거든. 그러니까 해설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틀린 질문을 반대로 그냥 해설해 버린다고. 간략하게. 그럼 그거만 딱 봤지. 그럼 가장 큰 단체 뭐냐? 이거 뭐 단체 뭐냐? 이런 거요. 똑같은 시험 또 시험 쳐. 일주 지나고. 그거 또 틀려 그거 분명히.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결국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구조하고 이 책에 적은 구조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면 가장 정확히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기본서 찾아가라는 거예요. 그 관련된 파트를. 그러면 완벽하게 내 걸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문제는 요거 시험 쳤어. 요 문제 나왔네. 틀렸어. 근데 기본서 찾아가야 돼. 이거 안 했지. 안 하면 어딘지 몰라. 이 내용이. 그러니까 이거 한 목적이 이거야. 아, 개론 과목이 이거구나. 그냥 기본 흐름 파악할 목적이고 나중에 우리 공부하실 때 뭐 있습니까? 모르는 거 내가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만들 목적이라고. 그 목적이니까 너무 그 문제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쭉 그냥 넘어가시라 이렇게 편안하게. 자, 일단 제가 제일 강조하는 요겁니다. 기본서를 3번을 꼭 읽어보시라. 언제까지? 시험 칠 때까지 그거 아니에요. 우리 지금 중요한 거는 보세요. 아마 총 6과목 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가장 힘든 게 뭐 있습니까? 개론 과목하고 또 뭐가 있죠? 민법하고 하나 더 있죠? 요 3개 제일 힘든다고 사실은. 그러면 이게 거의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과목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.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민법과 개론 과목 이게 뭐 1차지. 그죠? 1차 과목 이게 적어도 우리 공부가 4월 말까지 있죠? 돼 있어야 돼. 4월 말까지. 우리 4월 말에 모의고사 시험 쳐서 요 정도 점수 이상 넘어가지. 이건 공부된 거예요. 쉽지 않습니다. 사실죠? 실제 보면.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부터 이게 점수 확 올라가게 돼 있어. 무조건. 그래서 자, 일단 요 2개 과목을 뭐 공부하시는데 내가 봐서는 요 기본서는 적어도 2월 말까지 거의 끝내셔야 한다고. 시험 보셔야 한다고. 무조건. 그러니까 내가 상세 다 볼라 생각하지 말라고. 그냥 대충 그냥 책은 넘어가. 본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. 횟수가. 오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좀 할 게 뭐 있는가 하면 두 번째. 그래서 요 내용은 하여튼 2월 말까지 책을 읽어보자. 일단 두 번째, 우리 적어도 우리 이 개론 과목은 우리 1차 과목에서 뭐 민법과 개론이 있으면 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복습, 일주일에 1회 정도는 복습하자. 딱 복습하시라고. 예습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. 이거는 우리 수업 진도 관계시 무조건 책을 보셔야 됩니다. 진도 관계없이. 그래서 복습 딱 일주일에 한 번 하시라고. 나머지 시간까지 민법하고 저기 있는 공부하시라고. 특히 얘가 좀 공부돼 있어야 될 거예요. 얘가 돼 있어야만 나머지 2차를 좀 쉽게 할 수 있거든. 이 부동산 개론 과목은 사실은 뭐 있습니까? 나머지 과목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. 어쩌면.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우리 특히 개론 과목에서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 예습은 전혀 하지 말라고. 아무 의미 없으니까. 복습만 하시 복습만. 자, 오래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.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책을 읽든지 공부하는 방식, 공부 방법이에요.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하시라고.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고.
요 중간에 부연 설명된 건 절대 알 필요 없어. 실제 시험도 이 부연 설명된 거 가지고 장난친 적은 한 번도 없어.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뭐 있습니까? 키워드가 중요하다고. 키워드가. 그러니까 핵심 용어 있죠. 핵심 용어만 딱 정리하시라고. 즉 다시 가볼게. 자, 문제하는 방식 가볼게요. 자, 57페이지 가보겠습니다. 문제 1번 있지? 그죠? 자, 일단 제가 문제를 먼저 보고 나중에 책을 보는 방식 설명할게요. 그 문제 1번에 1번 가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. 과학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구분되는데 부동산은 응용과학에 속한. 핵심이 뭐예요? 누구는? 부동산은 응용과학이 핵심이지. 앞에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? 자, 2번도 핵심은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 있다는 거지. 그죠? 3번은 뭐 있습니까? 네, 읽어보시고. 일어나 있죠? 예. 접근 방식 아주 많은데 종합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예, 기술, 경제, 법률을 갖다 복합한 개념이 핵심이 이게. 자,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. 책 한번 찾아가 볼게요. 앞에 이제. 자, 맨 앞에 4페이지. 4페이지. 거기 있는 큰 2절 학문적 성격이 있죠? 그죠? 본문의 4페이지. 이제 목차는 필요 없어요. 본문의 4페이지. 그 학문적 성격이 있죠? 자, 크게 몇 개 있으면 5개 있지. 사회과학, 경험과학, 응용과학, 큰 4번, 규범과학. 또 뭐 있죠? 종합과학이 있지. 아까 문제고 풀었던 1번에 1번 거기 종합 아닙니까? 그죠? 자, 그럼 자, 다시 이어보세요. 그 문제 보니까 종합과학이 뭐냐 알 필요 있습니까? 아니, 책에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종합과학에 대한 부연 설명 쭉 있지. 그죠?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알 필요 있냐고? 없잖아. 그다음 뭐 저기 좀 다르겠는데 규범과학이 뭐냐? 우리 밑에 부연 설명도 이거 시험 안 나온다고 이게. 핵심 뭐야? 그냥 종합이다, 규범이다, 응용이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? 그지? 응? 밑에 작은 걸 잘 필요 없다는 공부를 갖다가. 다 읽어보셔야 돼 또. 아니 대충 내가 그런 관념 알고 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최대한 자꾸 이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. 우리 나중에 가서 이제 할 건데 총 6과목 몽땅 다 암기한다 생각해 보세요. 그거 암기할 수 있냐고. 그러니까 암기는 나중에 하시고. 그러니까 이해를 최대한 하다가 나중에 안 되었을 때 한 7월 넘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지. 그때 암기하시라고. 암기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. 대충 종합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다시. 자, 그 밑에 5페이지 2절 접근 방법이 있죠? 그죠? 1번 분산식, 2번 중점식, 3번 종합식, 4번 법제도식, 5번 행태과학적, 6번 의사결정이 있지? 그죠? 그 얘는 뭐야? 종합식 접근 방식 뭐냐 물었던 거 아닙니까? 그 문제에서? 그죠? 뭐 종합식 접근 방식 보니까 그 설명이 꽤 있는데 그 3번 번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네, 종합식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. 요건 안에 있는 기본 개념 알고 있어야 되겠지. 그 다음에 하나 더. 자, 또 대보시는 거 하면 8페이지. 8페이지. 큰 2번 가보니까 연구 대상이 있지. 맨 위에. 맨 위에. 연구 대상은 1번 뭐요? 활동가. 2번 뭐가 있죠? 현상이 있다. 이런 거 시험 나오는 거 아니에요. 문제에서. 그럼 제가 강좌는 뭐요? 내용을 안에 있는 상세 내용 다 볼 필요 없다는 거지. 키워드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. 그런 형태로 공부하셔야 돼.
좀 이따 다시 할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 공부할 때 다시요. 책을 보던 문제를 풀던 무조건 누구는 누구에다 공부하시라고. 그 안에 있는 부연 설명 다 볼 필요 없어요. 요거만 하시면 된다고.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인가 하면 우리 개론 과목은 처음 보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. 특히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의 개론은 한국에서 맨 먼저 사실 나온 게 아니야 이게. 원칙은 얘가 미국과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맨 먼저 사실 나왔다고.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중에 특히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? 네, 필리핀은 대부분 영국 기준을 쓰고 있어. 거꾸로 일본이라든지 한국은 대부분 뭐 있습니까? 여기 있는 미국계 이론을 쓰고 있다고. 그러면 원래 부동산 학은 뭐요? 원서예요, 원서. 원서인데 우리말로 그냥 번역은 번역서지. 그죠? 그럼 결국은 처음 보는 용어 나왔을 때 어떻게 공부할까 이 중요한데, 자 결론 이거 아닙니까? 부동산학은 번역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이런 용어 나왔을 때 우리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먼저 보지 말고 먼저 내 식으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. 내 식으로.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 대충 파악하면 고장 가서 뭐 있습니까? 책에 있는 내용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이거만 잡아내시라고. 자 한번 해볼까 이제? 보세요. 이런 게 있습니다. 자, 요 준 부동산도 있고 준지대도 있고, 응? 이 준이란 말 뜻이 있어. 요 준이란 건 뭐요? 부동산에 준한다 이거지. 그죠? 그러면 우리 말로 번역해 볼까?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한다 이 말 아니에요? 그대로 표현하면. 그 부동산도 아니면 이건 뭔데? 부동산 반대. 동산 아니야. 그러니까 부동산 아닌 게 부동산 인체했으니까. 그죠? 원칙은 뭐라고? 동산인데 부동산 인체해야 될 거 아니야. 자,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 이제 구분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.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동산, 움직이지 못한 물건이 부동산. 그러면 요 분필 살 때, 얘 살 때 등기합니까? 등기해? 안 하지. 점유하지. 땅을 사, 건물 사, 뭐 합니까? 등기하지. 그죠? 그럼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? 동산이지만 부동산 인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?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. 자, 원칙은 자동차는 뭔데? 자동차 동산이지. 이동할 수 있으니까. 그거잖아. 근데 걔 등록하지. 하잖아. 그건 뭐요? 항공기, 선박, 공장, 재단, 건설기계, 그 다음에 어업권 같은 거, 광업재단, 몽땅 다 뭐요? 등기하지. 그래서 이 준부동산 아닙니까? 그러면 자 만약 시험 나왔을 때 준부동산 1환율이 시험 나왔어. 나오면 무조건 나올 글자가 뭐 있습니까? 요 말과 요 글자 나와야 돼. 무조건. 그잖아. 핵심 뭔데? 이거니까. 한번 가볼까 책?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 시간 하는 것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까 이거 공부에 대한 방식입니다.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. 자, 우리 책을 쭉 보니까 28페이지. 자, 28페이지 큰 2번 광해 부동산 하나 둘째 줄 셋째 줄 뭐나 있습니까? 준 부동산 은 쭉 읽어보세요. 그 두 줄까지만. 이해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에 대한 방식 마시면 금방 이 과목 쉽게 따라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게. 자, 다시 문제 가볼게. 58페이지.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된 문제 제일 정확하다고.
58페이지 문제 3번에 4번 가봐. 자, 뭐뭐 찾아가야 돼? 자, 여보세요. 요 말 있어 없어? 있어 없어? 있고 요 말은 있지. 그건 맞는 거야.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개론 과목은 참 재밌는 게 앞에 어떤 글자 딱 나오지. 그 뒤에 반드시 따로 글자가 있어. 이 글자가 나오기 위해서 성립되면 무조건 이 두 개 글자가 나와야 돼. 다른 건 아예 취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. 해볼까? 준부동산 이란. 문제 보는 거예요. 이란. 동산이지만 등기, 등록 방법을 취한다. 다른 부연 설명돼 있지.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. 다시 한 번 더. 다시 잡아보세요. 준지대. 자, 얘도 뭐야? 번역할까? 어떻게? 지대도. 아, 똑같아.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했잖아. 그죠? 얘도 뭐요? 지대도 아닌 게 지대 인체하는 거지.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. 준지대. 그러면 나중에 할 건데 우리 지대하고 서로 비교할 때 누구냐? 임료. 임대료. 그럼 지대하고 임료에 대한 차이가 있어. 둘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타인 물건 이용 대가요. 타인 물건 이용 대가. 건물 이용 대가는 지대입니까? 임료입니까? 건물 이용 대가. 임료지? 그죠? 땅 이용 대가는 지대. 자동차 이용 대가는 자동차 이용 대가 렌터. 렌트가 뭔데? 응? 자, 요 임료하고 지대 차이인 겁니다. 임료는 인간의 생산 가능한 물건이야. 생산 가능한 물건 이용 대가가 임료라고. 지대란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생산 안 되는 물건이 있어. 그 물건 양이 항상 한정, 고정된 양이 있다고.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있어? 없지. 광산 인간이 만들 수 있어? 없지. 그런 거 이용 대가 지대라고 지금 말해서. 자동차 만들 수 있지. 건물 신축할 수 있지. 이게 뭐라고? 임료라고. 그러면 자 어쨌든 나중에 할 건데 지대도 아닌 게 뭐 한다고? 지대 인체한다 이 뭐요? 준지대. 즉 임료인 게 뭐요? 지대 인체하는 게 뭐라고? 준지대. 이렇게 하시면 안 돼. 처음 본 용어 나왔을 때. 그럼 분명히 그 책에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. 다시 한 번 더. 한계지란 말 뜻, 한계란 말 뜻이 뭐요? 한계. 우리 말로. 응? 최대치, 마지막 이런 거지. 표현 자체가 한계 상황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마지막 지 땅이거든.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라고. 즉 어떤 용도로 마지막 이용되는 땅을 뭐랍니까? 한계지 쓴다고. 그러면 자 땅이 있을 때 우리 도시 땅 반대가 뭐예요? 농촌이지. 그죠? 도시로서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 뭐라고? 한계지. 다시. 요 상업과 그다음에 상업과 주거가 있어. 상업으로서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 뭐라고? 한계지. 그죠? 주거로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 뭐라고? 한계지. 그런 개념이라고. 그러니까 이 개론감은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 보통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. 앞에 있는 요 제목 따로 뒤에 있는 내용 따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. 제목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. 그러지 말고 요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해 보시라는 거예요. 해보는 순간 그 뒤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. 핵심이. 그러니까 항상 이 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제가 강조하는 것은 책을 보다 지금 문제 풀던 외로 공부하시라고. 처음 보는 영어는 무조건 번역서니까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라는 거야. 그래서 대충 거기 있는 말 뜻이 뭔가 알고 있으면 과다가서 뭐 있습니까? 책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냐 마시면 안 돼.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항상 그래서 누구는 누구이다 공부하시면서 그 부연된 설명 아예 보지 마라. 알 필요 없으니까. 부연된 설명에 장난치는 한 번도 없어 우리 시험에선.
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는 따라가시라고.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거고. 그러면 자 다시 네 번째 앞에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. 어쨌든 공부하실 때 개론 과목은 일주일에 주 1회 정도 뭐 한다고요? 1회 정도 반드시 복습을 꼭 한다. 예습은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. 는 겁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돼. 자, 그리고 이제 저는 수업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. 수업은 우리 항상 이제 수업하기 전에 5분 전에 수업할 때 5분 동안은 그 전날 했던 걸 다시 복습합니다. 제가. 그다음에 수업이 중간 수업 끝난 후에 끝에 가서 5분 동안 다시 뭡니까? 오늘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준다. 이렇게 해줄 거예요. 무조건. 자, 하여튼 이렇게 이제 결국은 3번째는 반복하는 거죠. 그죠? 그 설마 이렇게 공부하고 충분히 따라올 수 있거든, 분명히. 그리고 좀 걱정할 게 필요 없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개론 과목은 과거에 대한 기출된 문제가 있죠. 한 80%에서 90% 뭐냐? 과거의 기출 문제 똑같이 시험 나옵니다. 물론 글자가 조금 달라지겠지. 달라지면 핵심은 절대 변한 게 없다고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나중에 이제 5월 달로만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무조건. 그걸 합격되게 돼 있어. 이미 중량 시험 다 났단 말이야 이게.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라는가 하면 매일매일 뭘 내주는 이 문제를 내줄 겁니다. 문제를 내줄 건데 다행히 우리 이제 이 책은 보니까 기출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1, 2할 때는 뭐라는가 하면 기출된 요 책에 있는 문제 있지. 그걸 같이 풀 거예요. 푸는 목적은 뭐요?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야. 일단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. 하여간 그렇게 좀 아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오실 때 우리 연필이 있죠. 연필을 좀 갖고 오세요. 와서 책에 제가 중량을 줄을 좀 꺼줄 테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연필을 좀 저기 하시고 3, 4를 가면 이제 제가 뭔가 하면 형광펜 갖고 오셔야 될 거예요. 그때 하신 그 내용을 많이 형광펜을 그어서 그게 항상 답이 되거든 문제에서.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. 자 일단 그런 걸 좀 아시고 델슨 필기는 하지 마세요. 필기는 하지 말고 설명을 많이 들으시라고요. 필기는 우리 3, 4부터 필기하시면 안 돼. 하시고 굳이 필기하실 분은 우리 아마 이제 수업 과목 끝나면 지금 동영상 저기 다시 틀어주죠. 그때 보고 필기하시든지. 그러니까 지금 필기하지 말고 그냥 쭉 그냥 책이 뭐 어떻게 구성될지 좀 봐보자고요. 그랬으면 1, 2월 달은 3, 4월 가면 분명히 제가 필기할 대신 어떤 노트를 해줄 거예요. 그냥 그거 보시면 사실 되거든요. 되니까 지금 델슨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쭉 보시고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그거만 아시면 된다고.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우리 1, 2월 달 대부분 중요한 것만 하나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5% 미만 되는 거 다 버립니다. 저는 실제하게. 왜? 아니 목적이 65점 맞춘 목적이니까 대충 거의 출제비 한 50% 이상 되는 거 있지. 이것만 좀 공부할 거라고. 이것만 충분히 80이 나오게 돼 있어. 사실은. 그러니까 하여간 책에 있는 내용 보는 그냥 중요하지 않는 그냥 중요할 거예요. 굳이 알 필요 없는 거. 뭐 보통 한 5점마다 시험 나오는 거 있지. 그냥 버릴 거라고. 물론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뭐 3, 4를 한번 더 언급하든지 아니면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언급할 거예요. 그 말은 뭔가 하면 내용 쉽기도 하지만 쉬운 걸 미리 공부할 필요 없거든 사실은. 한 번 그냥 들으면 이해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.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과감히 버리고 나중 가서 5월달 3, 4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. 그래 하시고 중량만 쭉 끌고 나갈게요. 자,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그 이제 문제 책 내용 가볼게요.